네. 이거는 생략할게요. 다 생략하고. 네, 우리 소장님의 뭐 간단한 또 인사말 통과할게요. 그냥. 통과하죠. 네, 통과합시다. 예, 통과하고요. 우리 순서가 이런 순서였습니다. 네, 낭독 소감 간단하게 우리가 낭독 리허설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한 소감 나누기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나도 이 자리에 얘기하고 싶다라는 분 한 말씀씩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좋아요.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화면에 잠깐만요. 우리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승희 선생님 첫 스타트를 좀 끊어 주실까요? 다 듣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 늘 그 자리에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든든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 50에 읽는 논어뿐만이 아니라 힐링 낭독에 이제 제가 2기하고 3기 참여를 했거든요. 네, 2기 때는 이제 달성을 했고 3기 때는 완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2기 때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제 했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미리 녹음을 해놓거나 바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습관화되는 데 있어 가지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매일 우리가 올리는 거는 내가 배우는 것도 습이 필요하지만 이 습관이 나한테 젖게 하는 거에 큰 목적이 소장님이 또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걸 프로그램을 만든. 그래서 이제 3기 때는 제가 아침이면 아침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했고 정 안 됐을 때는 그날을 넘기지 않고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바로 녹음을 했습니다. 바로 녹음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회기 이렇게 하다 보면 말도 꼬이고 그래서 틀려요. 틀리기는 하는데 그거를 다시 되잡아서 처음부터 다시 녹음하고 이러면 사람이 지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약간 이렇게 말할 때 숨이 차서 딱 이렇게 차오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3기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녹음을 해서 올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기 때에 완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몸에 습관화 되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은 정말 유용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가 실천할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다시 읽으면서 그렇게 좀 추려내 가지고 실천으로 옮길 거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용하고 제가 또 이렇게 낭독에 관심이 있고 말소리 내는 거에 또 관심이 있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유용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의 응원과 그다음에 서로서로 주고받음이 여기서 소통하는 거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우리 최승희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용기 주고 하시는 거 늘 하트 날려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이면 아침을 열어주셨고 조순자 선생님과 더불어 오늘 조순자 선생님께서 가족여행으로 지금 참여를 못하셨는데 누구보다 애착이 있으신 거 아시죠? 네. 네, 그분께서도 전화를 자주 저한테 하셔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낭독에 대한 발견, 그분도 성경 낭독에 굉장히 또 관심이 있으시고 하셔서
낭독을 참 잘하시잖아요. 우리가 느끼다시피.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지금 참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최승희 선생님께서 많은 부분을 대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길고 어렵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한자 나오는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돋보기를 들이대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엄청 애먹고 컴퓨터를 찾아보고 막 이랬거든요. 노안에 너무 급속 들어와가지고 저와 같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오독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분, 9분, 10분 되는 이 원고를 3분의 1씩해서 올려도 괜찮다는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의 99%가 거의 그 8, 9분을 다 올려주셨어요. 저는 그 열정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읽어보니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죠? 네.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작가님께서 아주 세 가지로 나 그리고 뭐 우리 뭐 이렇게 딱 또 정리를 해주시니까 다음번에 다시 일독을 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낭독을 위한 낭독이 됐을 수도 있고 물론 도움이 됐지만 한 번 더 읽을 때 더 많은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기회를 드려볼게요. 우리 9시까지는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우리 한준기 선생님 기회 한번 드릴게요. 아까 씩씩하게 예, 발문도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예. 저는요, 아무튼 음. 책을요, 읽을 예. 계획이 없었는데요. 예. 우연하게 여기를 알아왔고요. 사실 예. 나도 바쁜데 이것은 보통 7분, 8분 걸릴 수 있는데요. 예. 저도 뭐 말은 잘 못하고 그냥 그런데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나 네. 자신이 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예. 특히 내가 또 많이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요. 그 네. 단톡방 있잖아요. 근데 네. 얘기하면요, 전부 다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 방에 이제 혼자가 있지만은 이상하게 네. 좀 그 남자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요, 저도 덕분에 저 책을 읽으면서 네. 여기에 뭐 저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은 하여튼 저 덕분에 좀 요새 좀 재밌고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도 에너지가 엄청 굉장히 파워풀하시고 에너지가 가득하신 분이라서 남자분 두 분께서 다 비슷하게 그냥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선생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또 마라톤에 대한 애정, 열정 다 느끼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10km라도 도전하고 싶다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은 모아서 한번 한준기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잘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예. 그죠? 예, 예. 혹시 이 방에서 개인톡 손 받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마라톤에 관심 있으신 분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혹시 10km부터 손 들어보세요. 도전합니다. 네. 손 들어보세요. 하실 예. 분들. 한 몇 분이나 걸리죠? 10km를 하려면? 1시간 반 이내요. 그거 괜찮네. 괜찮아요. 네. 걸어가도 돼요. 양국 소장님 1시간 반 이내. 다리 아프면 좀 쉬었다 가면 되고. 걸어가면 돼요. 예, 슬립션은. 맞습니다. 걸어도 되나요? 예, 걸어가. 혹시 손 들어보세요. 신발 있으면요. 저랑 함께 뛰면요. 무조건 다 많이 다 해요. 막 김기선 최준열이 막 손 들고 이렇게 막 손 들고 손 한번 막. 들어볼까요?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손. 그래 언제 그러면 날 잡아가지고 한번 뛰지 뭐. 자, 그러면요. 참해. 이번 게 지금 5월 달인데 일자만 정했어요. 일자만. 생각난 김에. 5월은 안 되고 6월 초. 6월 달 전부 다 찬성하세요? 공휴일. 예. 6월 달. 그러면 그 6월 달에 해요. 그 별도로 내가 공지내가 올리겠습니다. 6월 달에. 근데 저기 토요일은 예. 안 되고 일요일 날 해주실 거죠? 아무튼 전부 다 10만 원 일자 맞수가. 저 출발은요. 저기서 신도림 아시죠? 신도림? 신도림역. 예. 거기가 중과제입니다. 물론 지방 사람들도 뭐 그냥 혹시 오셔갖고 같이 끝나고요.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즐겁게도 대화도 됩니다. 우리 힐링 낭독회 자연스러운 만남이 될 것 같은데요. 좋죠. 마라톤을. 예. 오, 같이 예. 만나서요. 1시간 반 동안 뛴 다음에 이게 연결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연결 더 상태가 안 좋아. 얼굴 보면서 뭐 어떻게 얘기죠? 서로가 한 선생님, 있는 결과 한 있잖아요. 선생님, 한 선생님. 다음 기회에. 예. 예. 이게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간 인터넷이 불안정하네요. 네, 연결 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다음 그 톡에서 다시 음.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런데 네. 굉장히 예. 관심이 많다는 건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진짜 예. 한번 공지할 걸 그랬어요. 아,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창원에 계신 홍정혜 선생님 꼭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꽃도 올려주시고 하셔가지고 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번에 혹시 음, 선생님 그 재능 신앙송의 그 1차 예선에 통과하셨지요? 하긴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면 중결에 제가 나가지 말까 싶어요. 실은 자신이 아니에요. 없는데 왜 자신이 나가지 없어요. 아니요. 꾸준하게 하시고요. 좋습니다. 저는 선생님인 줄 딱 알았어요. 그랬어요? 재능 신앙송에서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저한테 날아오는데 선생님 이름이 딱 있길래 아, 네. 이분이구나. 권투를 빕니다, 저는 선생님. 선생님 혼자서 해갖고 혼자 마음대로 해갖고요. 그게 좀 틀릴 거예요. 그런데 추억이고요. 가면 안 될 거라 갖고. 뭐 상을 바라고 하지는 마시고 물론 상을 네. 받으시면 좋지만 즐기시면요 시 한 편은 온전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선생님은 꼭 수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는 아니 거. 그게 아니고 저는 너무 떨리고 항상 약을 먹고 나가거든요. 아, 예. 떨림에 제가 자신이 없어요. 떨려갖고. 다들 떨리는데 뭐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그래요? 그럼 한번 예, 우리 해보겠습니다. 힐링 낭독회에 대한 뭐 간단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선생님. 아, 예. 제가요, 선생님들이 들어보면 좀 어색하기도 한데, 저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피곤해서 자다가 일어나갖고요, 늦게 막, 어저께도 막 11시 40분인가 그렇게 올렸어요. 한참 자다가 일어나, 어머 싶어가 떨리고 그랬어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앞으로 더 발전이 있겠죠? 예. 근데 예. 지금 말씀은 굉장히 그 지방말이 정겨운데 네. 낭독하는 데는 많이 티가 이제 안 나요. 훨씬 그렇습니다. 좋아지셨어요. 네. 네네. 이분이 꼭 어디 그 지방 쪽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신가라는 왜냐하면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선생님 팬도 많으시니까요.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네. 예. 우리 그리고 한 말씀 해주실 분이 또 김명희 선생님. 저한테 저 꼭 기다리고 블로그에 있었는데요. 예, 답글 주시고 지금 해서 시골 네. 친정에 아버지 기일 때문에 내려와서 제가 네. 오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만날 때 이걸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힐링 낭독회 리허설을 좀 하는 부분이라서 예. 그런 부분인데 우리 지난번에 그 선생님 그 소장님 네. 우리 그 녹화해 놓은 영상 분 있죠? 녹화 낸 거 그거 보시면 될 텐데 그거 좀 보내드려 볼게요. 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 괜찮을까요? 거기에 그 낭독에 대한 팁이 몇 가지가 올라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 잘하고 계시고요. 네. 선생님도 역시 처음보다 많이 더 편안해지시고 좋아지셨어요. 제가 또 개인톡 주셔가지고 유심히 또 들어봤거든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도. 기본 또 뭐 페이스가 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또 개인톡 주시면 성의껏 또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녹화분을 동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수요일 날 할 것 내용이 내용을 짜집기를 해도 되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중간에 나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5분을 맞추려고 하니까 내용을 다 못 들어가게 되겠더라고요. 예. 그 그러면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거의 5분, 6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니까 좀 사족이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쳐내도 돼요. 그래도 돼요? 예.
아,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낭독회 그 리허설 하는 것도 지금 예. 동영상을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다음에 또 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네. 오늘 할 수 있으신 거죠? 못 하시나요?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나가봐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또 집이 너무 시끄러워져서 네. 참석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아, 네네. 그 우리 선생님들 하실 내용들을 한 번씩 다 녹음은 해보셨나요? 시간 체크는 어느 정도 하신 거죠? 네네. 아, 네네. 5분. 네, 잠깐만요. 요 말씀 드릴게요. 이게 50에 있는 논어를 잠깐 좀 예. 근데 읽는 동안에 어색한 부분이 혹시 없으셨나요? 저는 많아요. 예, 저희는 이게 그 인쇄가 잘못된 부분을 3군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놨는데 소보원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연락이 주셨더라고요. 그거 확인 바란다고. 체크만 해놨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전달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용기를 얻었죠. 소보원 선생님 덕에.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전해드렸어요. 사진도 찍고 보내드렸더니 다행히 그 3개 중에 1개는 이미 수정이 돼서 나왔고 2개는 미처 발견 못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뭐 발견을 하겠지만 이렇게 또 바르게 잡아주는 것도 독자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었네요. 혹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문장에서도 좀 어색하거나 틀린 글자가 혹시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거 체크하셨다가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작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참 행복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고요. 예, 이거는 이제 뭐 공지했던 대로 우리 소장님의 포스팅 내용이 다 있는 거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 선정한 거 다 아시죠? 마음의 주인. 공지했다시피 마음의 주인 굉장히 네. 얇고요. 전 우리가 그 50노노가 굉장히 내용은 좋지만 발음도 많이 꼬이고 힘든 부분 저는 힘들었어요. 사실은 또 생활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벅찼는데 그걸 하고는 이제는 정말 릴렉스한 게 필요하겠구나. 그 최대한 좀 적은 거 1분짜리 여기 30초짜리도 있어요. 너무나 반가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짧지만 우리가 또 짧으니까 정성을 다할 수 있을 것 같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5회 때는. 그래서 50을 등분을 할 건데 제가 그건 아직을 못했어요. 그 하기 전까지는 올려드릴게요. 책은 뭐 마음의 주인 뭐 내용은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목소리로 책을 낭독하는 즐거움과 삶을 치유하는 성장 프로젝트 말 참 좋은데요. 탁톡팡 하고요. 네, 요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올려드릴 거고요. 네, 요거는 뭐 여기까지는 하고요. 우리 그러면 순서지를 저만 가지고 있는 거죠. 소장님. 순서지가 우리 낭독하실 분이 이게 다 공지를 다 공지가 됐구나. 네, 순서는 공지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우경아 회장님이 그날 오시나요? 일단 답변은 다시 내가 일단은 공지는 했어요. 우리 순서표. 거기에 또 네. 본인 이름 들어가 있는 거 보셨고, 또 시간이 이제 적절해서 맞으면은 참석은 하신다고는 하셨습니다.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총 리허설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준비 중인 분도 계실 거고 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낭독을 할 때 음악을 어떻게 해? 라는 또 의문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 생각은 잔잔한 음악을 그냥 한 음악을 깔아놓고 낭독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거든요. 혹시 내 거는 요 음악이 꼭 필요해 라는 분이 계시면은
음악을 내주시면 특별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잔잔한 음악을 깔아놓고 할까 합니다. 어떠실까요? 네,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덜 쑥스러울 것 혹시 같아요. 네, 혹시 또 음악 준비하신 분이 또 있어요. 또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기 하지 마시고 나는 이 음악이 꼭 필요해 하신 분은 그 국소리에다가 네. 국소리 톱에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은 한번 사람들 앞에서 한번 낭독을 해보고 시간 예예 우리 장명아 선생님. 음악을 그러면 언제까지 올리면 되는지를 뭐 이렇게 따로 준비하신 분들은 기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 뭐라고 못 들었어요. 22일까지는 올려주셔야지. 오늘 22일? 하고 2일까지는. 뭐를? 음악을 만약에 새로 소위 까시는 분이 음악을 계시면 쓰고 싶으신 분은 22일까지 음악을 보내주셔야 다른 분들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요. 따로 아. 음악을 필요하신 내 음악은 이거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까지 주말까지. 일요일까지 그러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번 주말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순서는 제가 그날 사회를 보는데요. 저도 뭐 연습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우리 첫 번째는 관장님이 하실 건데요. 하실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소장님께서 책으로 배우는 힐링 처방전이라는 우리 소장님의 책입니다. 이 책으로 이제 읽어주실 건데 소장님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오늘 시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 다. 오늘 그 중간에 좀 네. 뺄 거 빼고 한 예. 5분 내로는 끝낼 것 같습니다. 아 5분. 왜냐하면 꼭지가 항상 보면은 글을 쓸 때 한 4, 5분 정도 들어가게끔 글을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예. 오늘 우리가 5분 정도까지 다 하기는 너무 길어요. 맞아요. 기니까 네. 느낌만 요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알 수 있게끔 1분에서 한 2분 정도 예, 오케이. 3분을 좋네요. 넘지 않는 걸로 적당히 끊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제 네. 예예. 참 음. 우리 이거 힐링 낭독 이거 리허설 하기 전에 김정숙 선생님 이거 좀 소거 해제 좀 해주세요. 해주셔요. 나가셔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네네네. 맞아. 네. 왠지 그 느낌이 와서 한 말씀 하고 나갔어요. 잘하셨어. 제가 지금 빨리 나가야 돼서 어느 정도 그 리허설 내용을 좀 듣고 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구나. 네. 네. 선생님의 낭독이 너무나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네. 이게 정답이 없고 낭독은 취향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다른 분들한테 참 편안하게 다가오나 봐요. 물론 낭독이 맞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래서 선생님 참 듣기 좋다라는 걸 직접 안 하시고 왜 나한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그게 왠지 또 자꾸 선생님한테 눈길이 가는데 가더라고요. 또 나가셔야 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소장님이 이제 잠깐 읽어보는 거 그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그냥 이름만 아마 두 번째는 저를 아마 소개를 해주시겠죠? 네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책을 갖고 나갈 거예요. 각자 읽으실 책들을 각자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 마이크 앞에서 소개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낭독할 건지. 근데 마이크는 이렇게 스탠드형인 거죠? 제가 들고 하지는 않죠? 설마 들고 하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걸 맨날 물어보는데 들고 하기는.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탁이잖아요. 앉아서 하니까.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서서 있으니까. 낭독하신 분은 서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스탠드 이거 끼는 걸 좀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면 낭독을 할 거라고 생각할 건데 책을 낭독하는데 이렇게 마이크 들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겠지. 응? 아니 이제 만에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않겠지라는 건 추측이고
적어도 우리가 아니, 마이크 상황을 앉아가지고 일단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네네. 그리고 책은 당연히 들고 가시되 책이 글씨가 작다 그러면 안에다가 크게 타이핑해서 큰 글씨로는 안에서 대고 보시는데 보는 사람은 책이 보이게끔 아, 그게 예인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소장님? 응? 다른 사람 이렇게 책이 보이게끔? 아니 이제 책은 그 책이라 하고 자기가 프린트한 걸로 글씨 크게 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책 안에다가 이렇게 낭독할 그쵸. 걸 하고 보기가 좋죠. 책을 이렇게 보이게끔. 그리고 우리 또 한 장르가 가지, 선생님 뜨끔하신가 봐요. 아니, 그거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그 도서관에서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군데서 한국작가협회랑 그다음에 나래 PBL이랑 이제는 목골 한옥도서관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아마 촬영하게 되실 거예요. 영상을 촬영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약간 좀 긴장도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카메라 책이 울렁증. 아무래도 네. 있는 게 좀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이제 책을 준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책 준비를 하시라는 거. 네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낭독자는 이렇게 할까요? 다음 낭독하실 분은 네. 이렇게 네네. 남궁기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네. 되나요? 네. 예, 그렇게 할게요. 책 제목은 책으로 배우는 힐링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중에 인생 철학 12가지 인생 법칙.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줄 거면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네. 그죠? 그러면 다음은 남궁기순 선생님이십니다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떤 게 내가 나을까요? 그때 이제 얘기했을 때는 내가 이 책을 왜 선정했는지 1분 내에 발표하는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저는 바로 아까 처음 하시는 것처럼 그냥 소개를 그냥 쭉 하시는 게 아예 더 나아요.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낭독. 걸 왜 내가 선정했는지도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낭독만 하자는 얘기. 그냥 낭독만 하시는 걸로? 네, 저게 보기에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그래요. 네. 소개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네네. 네, 리듬이 끊겨서 어떤 낭독할 때 조금 방해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전체를 다 소개를 해주시고 저희는 낭독만 그냥 하는 그 거예요. 부분만 읽으면 되는데 네. 요 책 중에 어느 부분입니다. 뭐 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은 뭐 잠깐 짧은 저기로 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냥 해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책마다 꼭지가 있잖아. 제목 꼭지. 어차피 내가 얘기할 때 제목 꼭지를 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큰 제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소장님 책이 네네. 책으로 배우는 힐링 처방전이라는 책 안에 네. 책 안에 읽으시는 부분이 인생 철학 12가지 인생 법칙 그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처방전에 책으로 배우는 힐링 처방전에서 인생 철학 12가지 인생 법칙 부분을 읽겠습니다.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면 되나요? 저는 차라리 책 제목하고 지은이하고 출판사만 얘기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깔끔하게. 그러면은 내가 그 안에서 소제목을 내가 던지잖아. 소제목을 이제 낭독하시는 분이 네네. 이야기를 하고 읽어나간다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낭독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뭐 본 게 없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 제목하고 저자하고 출판사만 얘기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네. 다음 낭독하실 다음은 남궁기순 선생님이십니다. 책으로 배우는 힐링 처방전. 저자 남궁기순. 한국지식문화원 출판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나요? 네, 그게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해보실게요. 아니, 김정국 선생님이 지금 뭐 질문 있어. 네,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 이제 나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정도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저도 책 제목하고 지은이하고 출판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남궁기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만 나가 보겠습니다. 네, 25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그럼 하겠습니다. 네, 그 그러면 밑에 이제 제가 칠판 네, 색깔만. 나가서 네. 이 앞부분만 잠깐 저도 읽을게요. 네. 인생 철학 12가지 인생 법칙. 삶을 위한 인생 법칙 12가지를 통달하게 되면 불확실한 인생을 알아가는 나침반이 될 것 같다. 인생의 법칙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불확실한 혼돈을 줄이고 자신의 신념을 쌓아가며 존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는 나름의 철학과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예. 예, 딱. 느낌이 참 좋은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결국은 네. 우리 건숙희 선생님의 조언대로 그냥 제 책으로 가기로 저는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낭독을 그 오디오북을 들어보면 처음에 책 제목할 때만 이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고 낭독 본문들에서는 그냥 음악을 확 줄이잖아요. 줄이고, 오케이. 아예 그렇게 하기로. 끄거나 네, 맞아요. 끄거나 줄여주는데 완전히 줄이고.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튀지 않게 잔잔하게만 깔아놓고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갑시다. 네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으로 낭독해 주실 분은 이정아 선생님이십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잭 캔필드, 마크 빅터, 이렇게 어렵나요? 네, 1회 출판입니다. 네, 그래서 큰 박수부터. 이 박수 중간중간에 박수도 방해가 되나요? 그 알아서 박수를 치겠지 뭐 나오면 박수 치든지. 네, 끝나고 박수 정도는 그래도 예의상 네. 쳐드리자고요. 예의상. 네. 힘이 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받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나오실 맞아요. 때 왜냐면 네. 떨려. 나도 어제 잠깐 그렇죠. 그림책 하는데 막 입 떨려가지고 입술이 막 바짝바짝 마르더라고. 근데 너무 촬영한다고 그러면은 바짝바짝 나만 예. 마르는 건 아닐 거야. 너무 막 이렇게 지죽은 대신 막 고요하면 그 중압감에 더 힘들 것 같고요. 낭독할 때만 정말 확 그냥 음소거를 해주시고 그 외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약간의 사담 정도도 할 수 있고 옆 사람하고 근데 낭독할 때는 정말 음소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이정아 선생님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시험지에 쓰여진 글. 회색 스웨터가 토미의 텅 빈 책상 위에 무기력하게 걸려 있었다. 방금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실을 나간 의기소침한 한 소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이제 조금 있으면 최근에 별글을 시작한 토미의 부모가 와서 교사인 나와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갈수록 나빠지는 아이의 학업 성적과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토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상대방 모두를 호출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외아들인 토미는 늘 행복하고 협조적이며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급격히 학업 성적이 떨어진 것은 분명히 부모의 별거와 이혼 소송에 따른 절망감 때문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토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었고 토미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지금 딱 1분 3초 읽었어요. 1분 3초. 아주 적당한 부분에서. 네, 잘하시네요, 다들. 부분에서 딱. 네, 장명 선생님. 혹시 잠깐 음악을 깔았는데 음악 소리 들렸어요? 안 들렸어. 안 전혀 안 들렸는데? 들렸어요. 네. 이 음악 소리 다음 사람부터는 잘 이렇게 깔고 듣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한번 살짝 깔아봤는데 안 들렸구나. 안 들렸어. 제 소리가 그럼 너무 한 번만 컸나? 봐주세요. 커서 그랬나? 근데 여기하고 또 거기하고는 달라. 거기서 달라. 사전에 다 연습해봐야 돼. 내가 지금 틀은 거니까 들리나 한번 봐주세요. 또 그러니까 또 들리기 시작하네. 들려요? 들려요? 말을 하니까. 나는 안 들리는데. 약간 들려, 약간. 약하게. 나도 안 들려요. 네. 나 귀가 이상한가 했네. 나도 안 들렸어. 들리시나요? 지금은 들려요. 네, 요렇게 살짝 요런 음악을 살짝 틀 예정이거든요. 자, 다음 분 네. 진행해 주세요. 좋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소리가 먹혀갖고 잘 안 들려. 아, 그렇구나. 네네. 다음은요. 잠깐만요. 우리 노윤수 선생님이 계신가요? 안 보이시는 것 같아. 다음은 노연숙 선생님이십니다.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루이스 헤이 작 미래 시간 출판입니다. 노현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넘어갈게요. 계시죠. 이분이 안 오셨나 봅니다. 다음은 김기선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는데요. 기본이 태도가 되지 않게 레몬 심리 지음 박영란 옮김 갤리온 출판입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막 꼬여요. 아까 막 맞아, 말이 맞아. 진짜. 네, 우리 김기선 선생님. 네. 스트레스는 나를 망치지 못한다. 아이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의사들의 흔한 레포토리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매번 스트레스에 대해 언급하기를 빼먹지 않는다. 배가 아파도 그렇고 허리가 아파도 그렇고 마음이 아플 때도 그렇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듯하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의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심하면 이상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크게 웃는 사람도 있다. 평소 분주히 움직이던 사람이 게을러지고 차분하던 사람이 자주 흥분을 한다.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남을 잘 배려하던 성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강제 중지할 뻔했습니다, 제가. 네. 길었어요? 1분 18초 읽으셨고요. 전문 낭독하시는 분 같았어요.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은요, 김명희 선생님이십니다. 50에 읽는 논어. 굉장히 반갑네요. 50에 읽는 논어. 최종엽 작가, 최종엽 지음, 윤호 북스 출판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이제는 꺾이지 않을 꿈을 가져볼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볼 때입니다. 50이지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희미해서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도 남은 시간이 부족하여 달성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목표를 세워 진행해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뜻에 부합되도록 목표를 세워 시간을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짧게 하시네. 아니, 느낌 좋네요, 선생님. 목소리가 되시니까. 예, 아주 훌륭합니다. 참 듣기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속도도 좋으시고. 다음은 이재영 네. 선생님이십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마크 빅터 한센, 네, 유시아 옮김입니다. 네, 푸른숲 출판입니다. 이재영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소장님, 이재영 선생님 계십니까? 오늘 못 오셨습니다. 네네. 네. 조순자 선생님도 안 계시고요. 다음은 네, 김영희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작 북하우스 출판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도 발표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주면서도 이렇게 떨리는데 큰일 났네요, 현장에서. 주민들도 많이 떨립니다. 떨리는 네. 음성이나 표정이 아니신데 떨린다고. 아니에요. 지금 막 발가락을 지금 내가 꽉 힘주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시구나. 해보겠습니다. 네. 가능성. 지금 내 삶의 모양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내가 제출한 독후감을 칭찬하자 같은 반 친구들이 속삭이듯 구시렁댔다. 쟤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그 일에 있어는 아주 오랫동안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내 과체중조차도 내가 세상에 하는 일종의 사과였다. 내 말이 맞죠? 정말로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절대 의수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엄청 빨갛게 끝났네. 안경 닦으려다가 그러셨군요. 잘하고 계셔요. 떨림도 뭐 안전해질 뿐더러 그날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수 많이 보내드릴게요. 네, 재밌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지금처럼 아주 명랑하게 잘 읽으시네요. 톤도. 느낌이 아주 좀 색다른 느낌이십니다. 잘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지연 선생님이십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작 샘앤 파커스 출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짝짝짝짝.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너무 오래 침묵하고 있어서. 한 말씀 기회를 드릴 걸 그랬네요. 아니에요.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저조해서 지금 콧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코 막고 있느라고. 그랬구나.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 나는 30대가 된 어느 봄날 내 마음을 바라보다 문득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친구가 입었던 옷, 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굴 화장이나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친구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남 걱정이나 비판도 사실 알고 보면 잠시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아주 잠깐 남 걱정이나 비판하다가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콧물도 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뭐 굉장히 잘 읽으시네요. 낭독을 잘하십니다. 우리 장지연 선생님을 제가 쭉 지켜봤잖아요. 일기부터. 좋아지신 거 아시죠? 저분이 시인이신데 시인에다가 이제 낭독의 힘까지, 낭송의 힘까지 딱 갖춰서 이제 전천후가 되셨다는 거 축하드리고요. 수요일 날 또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장하겠습니다. 네, 함께라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복동 선생님이 급하게 나가신 것 같고요. 우리 13번째 박경숙 선생님이십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정여울작 김영사 출판입니다. 네, 안녕.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시네. 오늘 어디 행사 갔다 오셨나요? 제가 낭송이 딱 갔다 오셨습니까? 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오네요. 당신과 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거리감. 영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 가장 많이 듣는 안내방송 문장이 있다. Mind the gap. 실질적인 의미는 객차와 플랫폼 사이의 간격이 넓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들렸다. 어느 정도의 갭이 필요한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 개인과 집단의 차이, 나와 타인의 차이, 아이와 어른의 차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와의 차이, 그리고 되고 싶은 나와 현재 나 사이의 거리, 그 모든 거리감이 갭이라는 단어 속에 녹아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45초 읽으셨고요. 어제 급하게 바꾸셨죠? 네. 더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네, 바꾸시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또 편안한 낭독도 부탁드릴게요. 14번째입니다. 장명화 선생님의 말의 아유 반갑네요. 이기주작 저기네요. 말의 품격 죄송해요. 말의 품격 이기주 지음 황소북스 출판입니다. 때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난중 일기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한 생애를 온전히 전쟁에 바쳐 자신을 불살은 이순신 장군이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피어오른다. 구국의 영웅이 일반 병사들과 대작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문화적 경향을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지식인의 일상은 서재에서 시작해서 서재에서 마무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등은 서재 이름에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았으며 그중 몇몇은 서재명을 자신의 호로 삼기도 했다. 당대 지식인들에게 서재는 또 하나의 세계였다. 충무공도 서재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머무는 동안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 겸 독서 공간을 이용했다. 본래 운주는 산 가지를 움직인다는 뜻인데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음악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저만 이렇게 적게 들리나요?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아니 들리긴 하는데 굉장히 네. 적게 들려. 작게. 그렇죠? 음악 소리는 혹시 들리셨어요? 음악도 안 들렸고 목소리도 작았어. 그럼 혹시 컴퓨터 볼륨을 그러면 지금 볼륨감을 좀 높여서 다시 한번 한 줄 정도 읽어봐요. 잠깐만요. 마이크에서 제가 저희 딸내미 컴퓨터를 해가지고 이걸 보지도 않고 했거든요. 스피커인데 볼륨이 어디 있죠? 그런데 지금 말소리는 그렇게 안 작으신데 아까 낭독하실 때는 거의 안 들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또 말소리는 또 그렇게 안 작으시네? 지금은 이렇게 다가왔어요. 네. 그 느낌만 전달이 되고 내용 전달이 안 됐어. 너무 그래요? 약해서. 그러면 여기서 다가가서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할 줄만 해주세요.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일을 도모했을까?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난중일기에는 유독 화, 의, 론 등의 한자가 자주 등장한다. 됐나요? 예. 네. 들렸습니다. 네. 들렸는데 썩 네. 시원한 소리가 아니라 뭔가 그래요? 좀 막혀있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뭐가 문제?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어, 죄송해요. 마이크 볼륨이 엄청 작게 돼 있었어요. 그봐. 네. 금방 읽었던 거 다시 한번 해봐요. 그거 한 줄만. 네. 의문은 계속된다. 이순신 장군은 왜 운주당의 출입 문턱을 낮추었을까? 그래. 네, 죄송합니다. 어. 그럼 음악이 하나도 안 들렸게 나 계속 음악 깔았는데.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예. 네. 다음은 접니다. 다음은 접니다. 저까지 당연히 해야죠. 사회를 보시면 저도 할 겁니다. 근데 왜 생뚱맞게 칼의 노래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낭독회에 어울리지 않느냐, 어울리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낭독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를 또 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집에 있는 빨간색 표지가 띄길래 딱 뽑아서 이거다 하고 마지막 끝부분인데 우리 장명아 선생님이 읽으신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김훈의 칼의 노래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순신 장군이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인데요. 그게 저 50을 넘기다 보니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읽으면서 울었어요. 울까봐 지금 내가 막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수요일 날 할까 해요, 그냥. 그죠? 세 줄이라도 하세요. 세 줄이라도. 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슬픈 장렬히 전사하는 거라서 그렇게 그 상황이 그런 좀 슬프다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저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웠다. 나는 장대 바닥에 쓰러졌다. 군관 송희립이 방패로 내 앞을 가렸다. 송희립은 나를 선실 안으로 옮겼다. 고통은 오래전부터 내 몸속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전신에 퍼져나갔다. 나는 졸음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 내 갑옷을 벗기면서 송희립은 울었다. 날이 총알은 깊지 않사옵니다. 나는 안다. 총알은 깊다. 총알은 인진년의 총알보다 훨씬 더 깊이 제자리를 찾아서 박혀 있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정이입이 너무 예. 그런 이게 저도 이거 말고 좀 가벼운 걸로 할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게 감정 통제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좋아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되게 임팩트 있고 마무리를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하시니까 오히려 낭송이 더 풍성해진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너무 그런 것 좋네요. 같아요. 네, 네. 예,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낭독에 할게요. 다양성이 있는 게 아무래도 네,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거를 한 두세 번을 읽었는데 할 때마다 울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또 울까봐. 저희는 너무 좋은데요. 예, 그러면 마음을 다잡고 이걸로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몇 분이 빠지시긴 했는데 그래도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새로운 시도도 하잖아요. 도전을 하는 의미에서 또 리허설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다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뵐 때마다 이제는 정말 식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이렇게 계신 분들 계속 쭉 힐링 낭독이 사실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사실은 몰라요. 5회에서 마칠 수도 있고 6회에서 마칠 수도 있고 그런데 첫 마음처럼 그냥 가벼운 거는 가벼운 대로 또 묵직한 거 묵직한 대로 같이 느끼면서 오래오래 가고 싶기는 한데 뭐라고 장담은 못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사회 사랑방 5회 사전 모임은 여기서 그냥 마치는 걸로 하고요. 각자 연습 많이 하셔서 또 궁금한 점은 북소리 거기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오시는 방법들은 다 아시죠? 오시는 그 주차가 저기 하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가져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걸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일찍 오셔서 예뻐요. 목골 한옥 도서관이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보셔도 되고 적당히 또 앉으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우리 회원들끼리 또 토크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와서 우리 만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우리 남궁 교수님, 수장님께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통화를 좀 하고 계시네. 네. 예.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닫으면 화내시겠죠? 네. 하실 말씀 혹시 선생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발표할 때 아까 뭐 앉아서 하니 서서 하니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기본적인 그 좌석은 앉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앉는 근데 좌석이더라고요. 한 15분 앉아서 그렇게 하면 다리 저릴 텐데 큰일이네. 요렇게 의자면 사랑방 좋을 같은 텐데. 사랑방 같은 그런가요? 분위기고 네, 전혀 치마 입고 이제 있으면 많이 다리 저릴 PPT나 뭐 텐데. 이런 게 전혀 배제된 네, 그냥 네. 사랑방 같은 그런 방인 것 같았어요. 네, 그림으로 일단 그럼 보기에는. 근데 앉아서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마이크가 되겠네요. 네, 네. 마이크가 이제 어떻게 세워놓고 하는지 들고 하는지를 한번 여쭤보라고 드렸는데 그것만 확인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수장님이 저희 다리 안 아프게 다리 한번 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니, 잠깐. 그날 지금 다리 이렇게 쭉 펴고 앉으면 되지 쭉. 저 부르셨나요? 몇 가지. 예,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시자고요. 관장님하고 잠깐 전화 통화하느냐고. 일단은 의자에든지 어쨌든 앉아서 하게 되고요. 앉아서 하게 되고. 낭독도 앉아서. 낭독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마이크가 스탠드가 아니고 목에다가 걸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저희가 지금 약간 일찍 가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목에 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핀으로도 꽂을 수가 있대. 그런데 그냥 그런 일반 핀 마이크가 또 아니래.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또 이런 마이크처럼 또 들고 있는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일단은 가서 봐야 돼. 보는데 뭐 강의하실 때 목에다 걸고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런 쇼핑몰에서 할 때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고 마이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건지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는 좀 애매하긴 한데 목에 걸 수도 있고 핀으로 꽂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낭독할 때는 앉아서 하고. 네. 네네. 근데 도서관에서 그 강사님들을 위한 마이크니까 성능이 좋겠죠. 성능은 엄청 좋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러면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낭독하시는 분이 이제 앉아서 하는데 앞에 이렇게 그 무대를 보면서 그렇죠. 청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앞에 따로 별도로 준비가 돼 있는 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가서 그죠? 우리가 일단 가서 공간을 어느 정도는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턱이 있었던 데를 앉아있던 것 같아. 보통 강사들이 그 턱에 앉아서 할 건지 그럼 턱은 너무 이상하잖아. 아이들이 아니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의자든지 아니면 촬영 때문에 약간 턱에 앉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일찍 가서 그걸 확인하고 자리 배치는 조금 약간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분도 앉아 계시니까 당연히 낭독하시는 분도 앉아야 눈높이가 맞겠죠. 그럼 앉아서 그렇죠. 낭독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쓰는 것보다 앉는 게 외려 아니면 긴장이 이제 덜 될 의자를 수가 놓고 있어. 앉는 거. 나는 이제 의자를 맞아요. 놓고 앉는 거냐, 밑에 네네. 그냥 앉느냐,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가서 확인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예, 걸로. 우리 수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이게 너무 벅차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저도 이 논어를 다 완전히 완독을 못 해가지고 저도 좀 사실 바빴거든요. 책 쓰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마무리하느냐고 좀 바빴는데 그래도 그 99%는 다 완독하듯이 다 말씀을 하셨고 1%가 저예요. 제가 짧게 한 게 사실 몇 곡지가 돼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19분 중에서 11분이 완독을 하신 거야.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 그 완독 다 의미를 아시고 완독인 거죠? 그날 하루에 넣으신 거죠? 그럼 그치 거기 위에도 써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느 만큼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이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커피 쏘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 이러시 완독을 너무 다 하셔가지고 그런데 너무 기쁘고요.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사실은 택배비가 들어가든 뭐 어떻든 간에 제가 약간 성견 지명이 있었나? 이거 이론을 완독하기 전의 일이죠. 사실은 저희가 그 우리 권숙희 선생님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참가하는데 참가비 내고 간식 준비하는데 이제 그걸로 딱 끝을 내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자꾸 쏠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가 금요일이죠. 어제 이제는 급하게 제가 수건이라도 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하나 인쇄를 했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완독이든 달성이든 너무 의미가 이건 깊은 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제가 택배비를 하더라도 다 그냥 기념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항상 좀 나래 PBL 연구소 힐링 낭독 북소리 힐링 낭독회 이거 찍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그래도 늘 보시면서 잘 버리지 않잖아요. 수건은 2년, 3년, 5년도 넘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거 주소 주시면 이렇게 넘겨드리는 걸로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못 마무리하도록 쓰잖아요. 하겠습니다. 의미로 남겨두려면 걸어놔야 되잖아. 걸어놔야지. 그래서 다 그냥 모두 함께 오신 분들은 바로 그날 드리고 또 못 오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걸로 해서 요번에 그 사회 낭독회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그리고 하셨습니다. 응. 네, 그 남궁 소장님, 네. 5회 때부터는 사실 완독이나 달성이나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이 뭐 그거 다 챙기기도 힘들고 뭐 일일이 커피 이것도 처음에 1회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 다음을 위한 또 준비나 이런 걸 위해서 조금은 난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물론 네, 커피도 요번에가 그 의미죠. 우리가 예, 좀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사실 모으고 우리가 그거를 연구해도 힘드니까 사실 싹 써버렸어야 되는데 쓰질 않았어요. 못 쓰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는. 요번까지는 다음번에는 그렇게 그러더라도 하시고 네. 또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또 힐링 낭독에 쓰고 하는데 사실 이제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커피까지 쏘고 뭐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힘든 삶을 꾸리기 굉장히 힘든 네네네. 건데 그래서 5회 때부터는 그냥 자유의지로 우리가 커피를 바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완전 뭐 그런 거 저 그냥 제안을 합니다. 제가. 네, 제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다음에 또 저희가 몇 개월 하면서 또 마무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또 우리가 가을에 또 한번 개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요번에 또 상반기에 또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또 마음을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또 제가 드릴게요. 제가 최종엽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연결을 했는데 네네. 이기주 작가는요, 그 기업 강의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단절 그냥 개인톡 이런 거 전혀 안 하시고 해서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기주 씨는 아니구나. 젊은 세대예요. 굉장히 젊고 스마트하게 생기시더라고요. 연락처를 알아요? 연락처는 아니라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출판사로 해서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마음마저 이제 내려놓고 5회 때는 가볍게 편안하게 가고 싶어서 아유, 그러세요. 그렇게 그냥 작가 그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아우 네네네. 너무 이렇게 연막을 탁탁 치시네. 근데 진짜 이번에 각별한 생각으로 각별한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기쁨이 엄청 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권숙희 선생님의 노고를 정말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우리 이참에 한번 박수 쳐줄까요?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런 정말 그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노력이 있었잖아. 누구나 이제 하면 하시겠지만 그 바쁘신 분을 저기 하기까지가 제가 낭독을 매번 보내드렸어요. 매번 보내드렸고 읽고 안 읽고는 그분의 마음인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상기를 시켜줬어요. 중간까지 왔네요. 3일 남았네요. 이틀 남았네요. 계속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꼭 또 보내주셔요. 그래서 뭔가 연결된 듯한 느낌을 작가님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저도 저 혼자는 안 됐겠지만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힘을 얻어서 꾸준하게 보낼 수 있었고 작가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도서관에서 요즘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 여기서 우리 맞아요. 힐링 낭독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뜻이 깊었습니다. 네, 자꾸 네. 말을 뺐네요. 진짜 마무리입니다. 우리 네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나가시게 하면 될